이야기 듣듯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주면 돼. 아주 먼 옛날에 생명체가 거의 없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바닷속에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땅 하고 출현합니다. 근데 이 남세균은 특이하게도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야. 그런데 이 광합성을 했다라는 말의 뜻은 여기 있는 이걸 유기물이다라고 하고 포도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는 포도당이라는 말도 써요.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기물을 생성하고요. 유기물을 생성하고 또 하나 산소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기물의 양도 많아지고 산소의 양도 되게 많아지게 돼요. 그 산소가 생성된 산소가 대기로 가게 되면서 이 대기의 조성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누가 중요하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진대. 근데 이 오존층이 뭐 어쩌라고 라고 하겠지만 이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굉장히 좋지 우리한테 안 좋은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막아줘요. 얘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기물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산소에 의해서 오존층이 형성되고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에 의해서 육지로 올라오는 바로 육지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에 의해서 두 개가 생성이 되어지고 이걸 먹으면서 산소 호흡을 하는 오존층에 의해서 육지에 올라가도 무리가 되지 않게끔 왜 유해한 자외선이 방해를 못하게 못 살겠는데 얘를 막아줬거든. 그러니까 육지 생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남세균의 광합성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광합성이 주는 영향은 우리한테 굉장히 크다라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되게 쉬워. 약간 원파트 심화 과정에 가게 되면 조금 더 어렵게 표현될 수는 있으나 일단은 우린 여기서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좀 잠깐만 화석연료가 있고 이거의 연소라고 되어져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화석연료 그러면 말 그대로 동식물이 썩어가지고 화석화 작용을 받은 것인데 그런 거 다 어렵게 보지 말고 화석연료다 라고 하면 아 너는 탄소와 수소로 되어져 있는 물질이야 이것만 생각하세요. 더 깊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다음 또 하나 연소라고 되어 있어. 연소라는 말은 불 난다는 소리거든. 불이 나기 위해선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산소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석연료는 뭐 어려운 거 이것저것 볼 필요 없어. 화석연료는 탄소와 수소야. 연소는 산소야. 둘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 정도만 알고 가셔도 크게 문제 푸는데 왜?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산화환원 산과 염기가 주된 메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대해서는 깊이 디테일하게 나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